기본 정보를 어떤 것들을 파악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장 분석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하고 설계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했어. 주민등록번호 없어도 설계는 아무나 막 할 수 있는데 청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로 이 사람이 이 보험이 가입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확인해 본다 그랬었고 고지 의무라는 건 계약 전 알릴 의무인데 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그랬어?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어. 그 기간이 몇 년이야? 3년이고 그 다음에 보험회사가 그걸 발견한 기간으로부터 어느 정도 기간 안에 해지를 시킨다고 그랬어요? 한 달 기억나요? 네, 그래서 3년 이내에 해지를 시킬 수 있으니까 사실 3년만 넘어가면은 해지를 못 시킨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고지 의무 위반을 여러분들이 종용하면 안 되는 것은 만약에 그게 발각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자, 어쨌든 고지 의무 고객의 병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전산에다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심사를 올리죠. 심사의 결과로는 할증, 그 다음에 부담보, 그 다음에 담보를 빼라고 하거나 이런 결과가 세 가지 형태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아니면 아예 계약을 거절할 수도 있고, 할증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보험료가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부담보는 뭐야? 보장 안 해주는. 네, 그러면 보장 안 해주는 건데, 부담보는 기간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있다 그랬어요? 1년부터 5년까지 있다 그랬고, 전기간 부담보라는 게 있다 그랬었죠. 그 다음에 부담보는 크게 형태가 부위부담보, 질병부담보가 있다 그랬고, 부위부담보라는 건 이 부위가 보장이 안 된다, 질병부담보는 이 질병이 보장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시험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실무에 필요한 내용들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격과정 시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수 결과가 나와. 이제 인수 승인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청약서를 출력을 해서 고객한테 서명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서명을 발송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명 완료가 되고 영수하고 확정되면은 그때 증권 출력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요, 지금부터는 여기 이제 다시 요 맨 앞에 요 깨알같이 나온 것이 있어. 깨알같이 요 부분을 이제 보도록 할 겁니다. 깨알같이 나온 거. 자, 우리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질문서라고 부릅니다. 질문서라고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고지 의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요거 누가 해야 된다고? 고지 의무? 고객이 해야 된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고객이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서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고객한테 물어보는 거잖아. 그 다음에 그 정보는 누가 줘야 된다고? 고객이 줘야 된다고, 고객이. 그런데 이제 고객이 병력을 기억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네, 여러분들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네, 저도 못해요. 저도 못해. 내 병력 어떻게 돼 있는지 기억 못한다고. 그래서 저기 뭐지? 뭘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건강이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고, 혹시 어제 외부 교육에서 또 뭐 얘기했었는데, 고속도로 무슨 고속도로였지? 건강고속도로인가? 건강보험고속도로인가? 무슨 뭐 이거 한번 찾아보세요. 건강보험 고속도로가 있는데 이 두 가지 어플로 고객이 몇 년 이내에 병원 이력을 확인할 수 있을까? 5년 이내에 병원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입원을 했는지 통원을 했는지, 어떤 걸로 입원했는지 통원했는지, 수술을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는 안 나와. 그러나 입원하거나 통원한 이력을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객이 이것만 조회를 동의를 해주면. 그럼 고객이 이거 어플 깔아야 될까요? 안 깔아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깔고 그 다음에 고객 정보를 입력한 다음에 보내면 고객 핸드폰으로 인증번호가 가. 그럼 그걸로 인증하면은 내 핸드폰으로도 고객 걸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것부터 한번 해보세요. 병력 어떻게 조회하는 건지. 5년치 병원 이력이 확인이 가능한데, 이거를 이제 고객한테 안 하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뭘까? 건강이음 말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심평원 들어가서 확인하는 거? 그거보다 좀 더 단순한 건데, 보험사에다가 고객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설계를 해서 그 다음에 심사를 올리면 이제 청약을 한 거죠. 심사를 올리잖아요. 근데 그 심사를 올릴 때 보통 이제 우리가 실손의료비나 아니면 이제 건강보험 상품 같은 거 있죠. 이런 걸로 이제 심사를 올리잖아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병력이 뭐가 있다고 후두두두두두 이러면서 튀어나와. 이거 고지하라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런데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 팀장님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여기 보험사에서 심사를 올리면 심사의 결과로 인해서 이런 거 병력 왜 고지 안 했냐고 막 후두두두 튀어나온다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이제 튀어나올 때 그 병력은 사실은 뭐냐면 보험금을 청구한 것만 보험사 전산에 기록이 조회가 됩니다. 보험사 전산에서 막 후두두두 튀어나와요. 이거 어디다가 올리면 잘 나오냐면 하나손해보험 같은 데다가 종합보험 하나 설계해가지고 심사 올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병력이 막 후두두두 튀어나와. 이거 고지하라고. 그런데 그건 뭐라고요? 어떤 것만 나온다고? 보험금 청구해서 돈 받은 것만 나온다고. 자,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고지 의무는
고지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라는 거, 병력을 이제 알리는 거죠, 보험회사에다가. 이거는 고객이 병원 간 거를 알려야 될까요? 아니면 보험금 청구해서 돈 받은 것만 알리면 될까요? 병원 간 거예요. 네? 병원 간 거예요. 병원 간 걸 알려야겠죠. 그렇죠. 병원 간 걸 다 알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고객이 병원은 갔는데 청구를 안 한 것들은 여기 뜰까 안 뜰까? 안 뜨겠죠. 그런데 우리 팀장님들이 가끔 이제 이 고지 의무를 하기 귀찮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해요. 고객님 병원 5년 이내에 가시거나 입원하시거나 수술하시거나 투약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5년 안쪽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 질문이 복잡하니까. 근데 그렇게 물어봤는데 이제 고객이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뭐 정확하게 얘기 못 하겠지 뭐. 나도 내가 약을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그냥 고객 정보 갖다가 설계해가지고 심사를 딱 올렸어요. 그때 고객이 말한 거랑 일치하지 않는 그 고객이 말한 거에 없었던 내용 병력들이 팍 후두둑 튀어나와요. 근데 얘도 다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근데? 안 나온 거라고. 근데 우리 팀장님들이 어떤 과오를 자꾸 저지르냐면 그냥 후두둑 튀어나온 것만 토대로 설계를 해가지고 심사를 올려버려. 그리고 통과가 됐어. 그럼 얘는 괜찮은 거야? 안 괜찮죠. 그래서 실제로 그 이후에 고지 위반이 막 튀어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를 했는데 이 내용만 우리는 고지를 한 거야. 근데 청구를 안 한 내역들이 있었던 거죠 또. 그래가지고 그걸로 고지 위반이 걸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는 더 많은 병력들이 있는데. 그러면 제가 팀장님들한테 어떻게 예시를 들어주냐면, 자 팀장님 잘 생각해보세요. 암 걸렸어요. 암 걸렸는데 실비도 없고 진단비도 없어가지고 청구를 안 했어. 그럼 이 사람 고지를 안 해도 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당연히 고지해야 되겠죠. 병원 가가지고 치료받고 했으면은. 근데 우리 팀장님들은 그냥 자꾸 청구한 거 토대로만 나오는 보험사 전산 가지고 고지를 자꾸 해버린다는 거지. 그러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또 이제 나중에 가입하고 나서 보험금 청구했더니 인과관계 있어가지고 계약 해지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보험금도 안 나가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래서 고지 의무는 사실은 정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막 어떤 팀장님들은요 방송 나가갖고 혹시나 고지 의무 같은 거 할 때 고객이 거짓말을 할까봐. 왜냐면은 고객도 이런 사람도 있어. 막 병력을 막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고객이 나한테 고혈압에 대해서 약 먹고 있다고 분명히 얘기를 안 했어. 안 먹고 있는 줄 알고 우린 보험가입 시켜줬지. 얘기를 안 했으니까. 건강기능도 안 했어. 그냥. 고객 병력 없대. 그리고 조회해봤더니 이 사람이 보험가입한 적도 없어가지고 보험금 청구한 적도 안 떠. 그래서 고객 정보에 근거해서 내가 이제 고혈압이 없다고 생각하고 보험가입 시켜줬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고혈압을 1년 전에 한 6개월치를 막 처방을 받아가지고 먹었네. 근데 고객은 또 이렇게 생각해. 처방을 받고 안 먹으면은 고지를 또 안 해도 되는 줄 알아. 처방받고 안 먹은 거는 고지 안 해도 될까요? 고지 해야 되겠죠. 왜? 처방받고 안 먹은 건 지 자유지. 그러나 처방받은 것은 병원 기록에는 남아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지를 안 하고 보험가입을 시켜줬어. 그랬더니 고객이 고혈압이랑 연관된 뭐 예를 들어서 뭐 뇌출혈이 걸렸어요. 이제 고혈압으로 빵 하고 터졌어. 보험금 청구 들어왔어. 근데 고객 찾아봤더니 고혈압 고지 안 했어. 그럼 인과관계 있으면 제가 보험금 나간다 그래서 안 나간다 그랬어. 안 나간다 그랬죠. 그래서 보험금 안 나가. 근데 고객이 민원 걸어. 뭐라고 걸어요? 나는 고혈압을 그 사람한테 얘기를 했다. 막 이런 고객들이 있다고. 이게 똥간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이 마음가짐이 다르다고 고객들 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거 파악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된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설사 근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났는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근데 3년 이내에 여러분들 조사 뜨면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취소. 일단 취소하고 그 다음에 3년 지나서. 3년 지나고 하자고 하기 전에 뭐부터 확인하라 그랬어? 건강기능 들어가가지고 병력 제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일단 취소부터 시켜. 왜냐면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고객한테 안심시키고 일단 취소부터 하자. 내가 확인 좀 해보자. 그 다음에 건강기능 들어가서 병력 다시 쫙 확인해. 근데 질문서에 걸리는 게 없어. 그럼 어떻게? 다시 보험금 접수해서 받아주면 되고. 근데 안 걸려. 아니 걸려. 걸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요? 고객님 3년 있다가 청구합시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보험금도 안 나오고 계약도 해지될 수 있습니다 하고 취소시키란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실무적으로는 그렇게 하시고. 자, 그런데 이 질문서라는 건 계약 전 알릴 의무를 하기 위함인데 이 질문서는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체, 그 다음에 간편. 표준체라는 건 보통 어떤 것들을 얘기하냐면 실손의료비, 그 다음에 우리 그냥 이제 간편자가 안 들어가 있는 종합보험들. 종합보험이 뭐예요? 종합보험이 뭐야? 다 들어가 있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거지. 그냥 쉽게 표현하세요. 자, 종합보험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진단비, 수술비, 일당, 수술, 뭐 후유장애, 사망 다 들어가 있는 게 종합보험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체 질문서를 가지고 있죠.
간편은 어떤 상품들이야? 누가 가입하는 걸까? 그렇지. 유병력자. 유병자라고 표현하죠. 이런 사람들이 가입하는 게 이제 간편 질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해줄게요. 표준체 질문서하고 그 다음에 간편 질문서하고 차이점이 있어요. 차이점이 있는데 뭐냐면 표준체 질문서는요. 표준체 질문서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할증을 시키거나 부담보를 걸거나 내지는 담보 삭제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간편 질문서. 아니 표준체 질문서는. 다시 표준체 질문서로 가입하는 상품들은 담보를 삭제하거나 심사팀에서 할증을 하거나 그 다음에 저기 뭐 부담보를 걸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 그런데 간편으로 가입하는 상품들은 지금 유병자 질문서라고 그랬죠. 간편 상품들. 얘네는 심사팀에서 부담보도 못 걸고요. 할증도 못 걸고 담보 삭제도 못 해. 웃기죠 지금.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왜 그러냐면 이거 뭐야 커피인데 뭐가 커피인데 왜 시커멓게 원두 아니에요? 네? 원두 아니에요? 원두가 이렇게 시커멓게 나온다고? 누가 독약 탄 거 아니야 이거? 자, 다시 보세요. 얘는 표준체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한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아픈 사람들이 가입한 상품이잖아요. 근데 얘는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한 상품인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간편이라는 상품은 이미 할증이 완료가 된 상품이에요. 보험료가 얘보다 더 세, 비싸. 뭔 얘기지 해요? 보험료가 기본적으로 할증이 완료가 되어 있는 상품이라. 간편 질문서를 가지고 있는 상품. 그러니까 이제 표준체 질문서를 가지고 있는 상품들은 뭐 할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할증을 시키거나 부담보를 걸거나 이런 조건들이 가능한 거야. 근데 간편 상품들은 이미 할증도 돼 있고 그 다음에 부담보를 걸지도 못한다. 그러면 어떤 역차별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간편 상품 유병자 있잖아요. 여기도 이제 유병자라고 했지만 제가 간편 종합보험도 있고 그 다음에 간편 실손의료비도 있거든요. 이런 상품들이 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성 같은 경우에 자궁 용종, 자궁 근종이 막 이따만한 게 있어. 자궁 근종이.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3년 전에 떼어냈다고 할게. 3년 전에 떼어냈어요. 근데 표준체 질문서로 그 자궁 근종을 떼난 사람이 가입을 하잖아요. 그럼 보험회사 어떻게 하냐면 자궁근종으로 수술하셨네요. 부담보 자궁 쪽 부담보 이제 앞으로 자궁으로 5년 동안 보장 못 받아요. 그 다음에 자궁근종의 크기가 너무 크네. 자 요거 수술하셨으니까 할증도 보험료 시킬게요. 이렇게 해요. 근데 그러면 얘는 이제 자궁 쪽으로 암 걸리면 보장 받아 못 받아? 못 받아요. 자궁 부위 부담보가 걸렸으니까. 근데 얘는 질문서에 통과만 되잖아요. 그러면 할증이나 부담보가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여기선 자궁 보장 받을 수 있어. 대신 보험료가 어때? 더 비싸.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팀장님들한테 추천하는 건 뭐냐면 가벼운 것들로 우리가 이제 뭐 크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보세요. 피부 쪽에 농양 있어가지고 이거 막 뭐 나가지고 왜 여기 사마귀 같은 거 있어가지고 이걸로 막 이거 뭐야 에콰제스로 쏘는 거 냉동 응고 치료 이런 거 잔뜩 받아가지고 피부 부담보가 걸렸어요. 피부 부담보. 근데 피부로 보상받을 게 뭐가 있어? 별로 없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 간편으로 가입시키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면 어디에 부담보가 걸릴까? 피부 부담보가 걸리겠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일단 사람들을 가입시킬 때 왜 얘는 보험료가 더 싸니까 일단 이걸로 심사를 넣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걸로 심사를 넣어봤는데 후두두둑 튀어나와가지고 막 부담보가 잔뜩 걸리고 뭐하고 막 어디 부담보 걸리고 막 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차라리 간편으로 가는 게 낫지. 왜? 여기는 뭐가 없다고요? 부담보가 없다니까. 부담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고 아예. 네,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간편으로 가야 되냐 표준체로 가야 되냐를 잘 설정을 해줘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봐봐요.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야. 대장용종을 잔뜩 뗐어 막. 이 사람이 웃긴 게 대장용종을 매년 건강검진 받을 때마다 매년 버섯캐듯이 계속 떼는 거야 그냥. 내시경으로 수술해가지고. 그러면은 대장이 부담보가 걸리겠어 안 걸리겠어요? 걸리겠죠. 근데 이 사람은 대장을 매년 건강검진할 때마다 버섯캐듯이 그냥 대장용종을 띄는 사람이니까 대장이 걱정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근데 이 사람 표준체로 가입시키면 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러다가 가입해가지고 대장암 걸려가지고 진단비 못 받으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일로 오면 부담보가 걸려 안 걸려? 안 걸린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질문서를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고객한테 보장을 좀 더 충실하게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그러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봐봐요. 대장 공종을 뗐어. 대장이 부담보야. 이 사람은 뭐가 걱정이 되냐면 대장으로 암이 올까봐 걱정이 돼요. 그쵸? 근데 다른 데는 깨끗해. 뇌나 심장 쪽으로 뭐 온 거 없어. 막 깨끗해. 혈관도 깨끗하고 아주 좋아 그냥. 건강 상태가. 그럼 이 사람은 뭐만 걱정되는 거야 사실? 대장. 대장 쪽 암이 걱정되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얘로 가입하면 할증을 어떻게 때려 맞아? 전 담보에 다 때려 맞잖아요. 그쵸?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유리할까? 한번 머리를 짜보세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렇지. 암은 여기다 넣어. 네? 암은 여기다 넣어. 그리고 뇌하고 심장 쪽이랑 수술비 다른 것들은 표준체로 넣어. 그럼 어떻게 돼? 암은 부담보 없이.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장 쪽 부담보 걸린다 하더라도 연관이 없잖아. 대장이랑 연관이 없잖아요. 뇌하고 심장 담보 넣었는데.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고객이 좀 더 유리하게 보험료는 좀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가입이 되겠어 안 되겠어? 되겠죠?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요. 얘를 가입하고 나서 한 회사에다가 90일 이내에 얘를 가입을 못해.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봐봐요. 이 사람 지금 유병자잖아요 지금. 근데 이걸 가입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현대해상에다가 암만 여기다 넣고 뇌심장은 여기다 넣고 해가지고 암, 뇌심장에서 동시에 가입이 안 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서 일해? 원수사에서 일해요? GA에서 일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암은 현대해상에다가 뇌심장은 뭐 DB손해보험에다가 해서 쫓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상관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이건 동시에 확정이 가능해요. 한 보험사에서는 안 돼요. 한 보험사에서는 안 돼요. 동시 가입이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도 똑같아요. 반대로도 표준체 가입하고 나서 90일 이내에 유병자 가입 못해요. 아, 반대로도. 모든 보험사가 다 90일. 모든 보험사가 90일 이내에 동시 가입이 안 돼. 왜냐면 잘 생각해봐. 보험사 전산에서 이렇게 인식한다니까? 야, 얘 유병자인데 왜 건강한 사람 걸 같이 가입시켜? 이렇게 한다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네, 그래서 동시 확정이 안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줄 수가 우리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이런 것도 웃긴 거야. 자, 보장 분석을 봤어, 이제. 보장 분석을 봤어요. 보장 분석 봤는데 이 사람이 여러분들 잘 봐야 돼.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야. 저는 보장 분석만 싹 보면은 고객이 어떤 성격인지도 나와. 그리고 거기에 담보 내역 같은 거 보면은 이 사람 주변에 어떤 설계사가 붙어있는지도 딱 나와요. 사이즈가.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고객이 간편 상품을 가입을 했어요. 간편 상품을 2019년도 3월에 막 잔뜩을 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가가지고 표준치 상품을 쭉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잘 생각해봐. 간편 상품을 쭉 가입해놨는데 한 5개월 뒤에 이제 표준치 상품을 쫙 가입을 한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근데 이게 조금 이상해 안 이상해? 여러분들 느끼세요? 이상해요? 어떤 게 이상해? 이상하죠. 이상하죠.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불가능한 건 아닌데 이 사람이 지금 유병자잖아. 유병자였는데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는 구조적으로 제가 방법은 할 수 있다고는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된다라고 봤을 때 그냥 우리가 간편은 유병자고 표준체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 보험 가입 순서를 봤더니 이 사람이 유병자 상품을 쭉 가입을 해놨어. 근데 한 5개월 있다가 표준체 상품을 쭉 가입을 해놨어. 그러면 이제 우리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 이 사람 유병자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건강한 사람이 됐지? 이런 생각 안 들어요? 들죠? 들죠. 보통 그러면 우리처럼 컨설팅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쪼개서 가입시키고 회사도 이렇게 해서 가입시킬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알지만 이 사람이 유병자라는 상품을 가입을 하고 보장 분석 흐름대로 보면 유병자라는 상품을 가입을 하고 수개월 뒤에 건강체 상품을 갑자기 쭉 가입했다 그러면 의구심을 품어야 돼. 혹시 표준체 상품에 고지가 안 됐나?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고지를 안 하면 건강체 상품 가입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고지가 안 됐나? 이런 의구심을 품어야 되고 또는 어떤 의구심을 풀어야 돼? 간편 상품을 그냥 귀찮아서 보험료 비싸게 그냥 고지하기 쉬운 걸로 가입시켰나? 하고 의구심을 품어야 된다고. 이 순서에 따라서 가입 순서에 따라서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진짜 이해됐어요? 두 번째는 좀 안 됐어요. 두 번째 이해 안 됐어?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치미 팀장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보장 분석을 까봤어. 그랬더니 보장 분석에 이제 유병자 상품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수개월 뒤에 표준체 상품을 가입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유병자였다가 병원 기록상 유병자였다가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될 리가 없는데 어떻게 순서가 표준체를 가입했다가 유병자를 가입하는 건 순서가 맞지 일반적으로. 왜냐면 건강한 사람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유병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유병자였다가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됐다?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 건강체 상품을 고지를 안 했거나 내지는 이 간편 상품이 표준체가 가입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간편으로 가입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 의구심을 우리는 한 번쯤 품어봐야 된다는 거죠.
그 의구심이 들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돼요? 혼자 의심하면 돼? 막 설계사가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의심하면 돼요? 아니죠. 그냥 고객한테 물어보면 되죠. 고객님, 보통 보험가입이라는 게 이 표준체 상품이라는 건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거고 간편자가 들어가는 거는 유병력자들이 가입하는 건데 고객님 원래 병원 기록상 유병력자가 갑자기 표준체가 되지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순서가 가입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은 고객이 인지를 한 상태라 그러면 이런저런 내용을 얘기를 할 것이고 인지를 못한 상태라면 고객이 이제 불안하겠죠. 왜? 이거 고지 안 됐으면 보험금 안 나갈 수도 있겠죠. 보상 분석할 때 그런 걸 의구심을 품어주는 거야 고객한테. 그리고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해주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이 질문서에 대한 개념 이해되셨죠? 간편은 무조건 간편이라고 써 있어요? 간편은 무조건 간편이라고 써있어요. 안 써 있으면 표준체인 거예요? 안 써있으면 표준체인 거예요. 네, 간편은 무조건 간편이라고 써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럼 그렇게 보시면 된다. 자, 그런데 이 질문서 이해됐죠? 넘어갈게요. 자, 운전자 보험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 지금 개념만 설명하고 있어요. 아직 질문서 안 들어갔어요. 운전자 보험 있잖아요. 운전자 보험도 간편 심사 플랜이라는 게 있어요. 운전자 보험. 근데 이 운전자 보험은요, 담보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운전자 보험은 상해 담보하고, 그다음에 상해 담보하고, 운전자 담보하고, 그다음에 주택화재 담보하고, 그다음에 골프 보험. 이렇게 해서 이제 보통 한 4가지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운전자 보험이. 자, 근데 이제 물어볼게. 내가 질문하는 거야. 운전자 보험은 간편심사 플랜이라는 거 어쨌든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또 가입할 수 있는 플랜일 거 아니에요. 근데 운전자 보험의 간편심사 플랜은 상해 담보가 표준체 플랜하고 보험료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이게 질문이야. 운전자 간편심사 플랜도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플랜이거든요. 그런데 이 간편심사 플랜이 표준체 플랜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건강한 사람들이 가입하는 표준체 플랜하고 봤을 때 이 얘네는 상관없잖아. 어차피 병력이랑 상관없는 담보들이잖아. 얘만 봤을 때 상해 담보의 보험료가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똑같을 것 같아요. 왜 똑같아요? 상해는 상관없으니까. 그렇지. 자, 제가 할증이나 부담보라는 건 어떤 담보에만 걸린다 그랬어요? 질병 담보에만 걸린다 그랬어요. 상해에는 할증이나 부담보라는 개념이 없어. 네. 왜냐면 상해라는 거는 이제 직업 급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지. 질병이라는 거는 예전에 대장경종을 알았으면 비교적 대장경종에 걸릴 확률이 높겠죠. 근데 상해는 이 사람이 오늘 계단 내려가다가 다쳤다 그래서 내일 모레도 계단 내려가다가 다칠 위험이 나보다 더 높아요?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상해는 간편심사 플랜이 표준체 플랜이랑 상해 담보의 보험료가 똑같아. 그러니까 간편심사 플랜으로 해도 돼야 안 돼? 되죠. 근데 왜 나눠져 있어요? 왜 나눠져 있냐? 한도가 좀 달라요. 한도가 표준체 플랜이 더 커. 더 많이 가입가능해.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상해 보험 같은 거는 그냥 머리 아프기 싫으면 뭘로 하면 돼? 간편심사 플랜으로 해도 돼요. 운전자는 담보 보험료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도가 조금 더 커. 표준체 플랜으로 하면 이해되셨죠? 이것도 이것도 저기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봐요. 다 개뿔 몰라 이런 거 모르고 일한다니까 그냥. 저니까 가르쳐 주셨어요. 자, 일단 위에 게 표준체 질문서. 표준체 이제 한번 질문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체 질문서 1번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 그런데 뭘 포함한대요? 건강검진. 건강검진도 포함한대요. 포함해서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 네, 요걸 물어봅니다. 3개월 이내에. 그냥 3개월 이내에 병원 갔다 오면 다 걸리는 거예요, 그냥. 뭔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2번 최근 3개월 이내에 마약을 사용하거나, 마약은 안 먹겠죠. 혈압 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각성제, 흥분제, 진통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웃긴 게 1번이랑 중복이잖아요. 얘는 별로 볼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투약을 물어보는데 1번이랑 똑같잖아. 네. 자, 3번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 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추가 검사는 뭘까요? 추가 검사는 이런 거예요. CT를 찍었어요. 근데 이 CT가 좀 안 나오는데요? MRI 한번 찍어봅시다. 해가지고 MRI 찍었어요. 그게 추가 검사예요. 재검사는 뭐예요? 예, 그냥 패치 CT 찍었는데 이거 CT 한번 다시 찍어보시죠. 하는 게 재검사입니다. 예, 동일한 거를 다시 하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이것에 이 추가 검사 재검사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잖아. 유방에 이제 양성 종양이 있어요. 자, 여자분들이랑 자꾸 이래가지고 남자 병력을 잘 몰라. 여자 병력을 잘 알지. 유방에 양성 종양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 유방의 양성 종양의 크기가 더 개수가 늘어나거나 크기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꾸준히 찍어. 그냥 6개월에 한 번씩 찍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추가 검사 재검사 안 들어가요. 병의 어떤 이 크기가 더 커지거나 줄어드는 것 없이 그냥 정기적으로 한번 찍어 봅시다 하는 것은 추가 검사 재검사에는 안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항상 고지 의무는 보수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 막 고객 병력이 너무 표준체로 가해시키고 싶어가지고 막 회피하려고 노력하면 안 돼요. 네, 보수적으로 봐야 돼. 왜냐면 고객은 이런 거 걸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가뜩이나 고객도 정보를 자꾸 숨겨.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 그러고 나중에 이제 건강이용 조회해보면 막 후두두두 튀어나오고. 자, 그래서 그거 확인하시고. 자, 4번.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2번. 수술,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이런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부터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질병 확정 진단 치료, 2번 수술 투약. 그 다음에 그 10대 질병이 뭔가 하고 봤더니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심장판막지 강경화, 뇌졸중, 당뇨병, 에이즈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 그래서 이렇게 총 5가지를 물어보고요. 이거 고지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고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뭐 약도 아까 말했지만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1번에 두 번째 당구장 표시를 보면요. 투약이란 의사가 환자에게 약을 처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실제로 약을 구입하지 않았어도 기재해야 된다고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방전만 받고 약은 안 사다 먹었어. 그것도 기재해야 된다는 거죠. 고지해야 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당구장 표시 있죠. 4번에 보면은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 있죠. 요것도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가 매일 가서 7일 이상 7일 치료를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오늘 허리가 아팠어요. 오늘 도수 치료 받아. 그 다음에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똑같은 또 가가지고 한 6개월 뒤에 가서 또 도수 치료 받아. 그 다음에 내일 도수 치료 받고 한 3개월 있다 또 도수 치료 받고 3개월 있다 또 도수 치료 받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수 치료 받은 걸 다 합쳐봤더니 허리 아픈 거 가지고 7번 이상을 받았어.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7일 이상 치료로 본단 말이에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30일 이상 투약도 마찬가지야. 위험약을 7일 처방 받았어. 그 다음에 또 7일 처방을 받았어. 나중에 7일 처방 받았어. 5년 안쪽으로 그거 다 합쳐봤더니 30일이 넘어가? 그러면 그냥 그게 30일 이상 투약이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근데 위험약 7일 치료받고 그 다음에 식도염약 7일 치료, 아니 식도염이라고 하면 또 헷갈리니까 위험약 7일 치료받고 그 다음에 발가락 무좀약 7일 치료받고 그 다음에 뭐 안약 한 7일 치료받고 처방받고 이거는 계속하여가 아니에요. 같은 게 아니니까.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고지 이런 거 할 때, 표준체 고지 할 때 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요. 키하고 몸무게 있죠? 키하고 몸무게. 이거, 키하고 몸무게도 고지 대상에 들어가는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 건강체 상품이잖아요. 표준체 질문서는. 그래서, BMI 지수를 봐요. BMI 지수를 봐. 그래서, BMI 지수가 24인치 다시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고도 비만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방문 진단을 때려. 방문 진단이라는 게 뭐냐면 간호사가 나가가지고 오줌 싸고 오세요. 그 다음에 피 한번 뽑아봅시다. 그 다음에 병력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혈압 한번 재봅시다. 이런 식으로 이걸 때려요. 근데 이 BMI 지수, 이 우리 체중이라는 건 사실 비만이 뭐 우리는 뭐 흔한 얘기로 이제 질병이라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비만이 아픈 건 아니잖아.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살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찔 수도 있는 거고 하면은 BMI 지수는 좀 적정 수준에서 좀 회피하면 안 되나? 안 걸리게. 근데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이제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BMI를 초과하지 않게 우리가 대충 속여서 좀 썼어. 여자인데 뭐 160에 50kg 해가지고 이렇게 써서 이제 가입을 시켰을 건가요. 근데 이 사람이 비만으로 죽었어. 그럴 일이 없겠지만 진짜 재수없게 비만으로 죽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고지만 잡아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도요? 아니 오랜 시간이 지나서는 아니고 예를 들어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우리 음주량도 고지하도록 돼 있잖아요. 고객이 엄청난 음주를 하고 엄청난 흡연을 하고 근데 이거를 이제 술도 안 마신다고 고지하고 이제 흡연도 안 한다고 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건강에 이상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사망을 해버렸네. 뭐 뭘로 죽었지? 뭐 하여튼 뭐 신장 질환으로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근데 또 웃긴 게 뭐냐면 병력이 없어 진짜. 병력이 없어요. 병원 간 적이 없는 거야. 그냥 가입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질병으로 사망했어요. 신장 질환. 그랬더니 뭘 가지고 잡아내버리냐 보험사에서. 아니 실제 사례예요. 병원 이력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거 있죠 막 음주 그 다음에 이제 BMI 지수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가지고 고지말 잡아내서 질병사항보험금 안 내보낸 사례가 하나 있긴 있어요. 잦진 않아. 그러니까 사실은 제 얘기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는 융통성을 부려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너무 사실적으로 하면은 남자분들도 딱 만났는데 키 180에 몸무게가 한 120kg 정도 돼. 그럼 이제 BMI 지수 무조건 초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BMI 지수 그거 안 걸리는 때까지 몸무게를 이렇게 줄여가지고 계속 이제 청약보관해보고 청약보관 해가지고 했더니 뭐 100kg까지는 안 걸려. 그럼 이제 100kg에 해가지고 이제 심사 올리면 크게 잡아내진 않습니다. 문제 안 돼요. 제가 가르쳐줬다고 얘기하지 말고 또 나중에 어디 가서. 자, 이렇게 가입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맨날에 검은색 당구장 표시로 어떤 것도 있냐면요. 월소득 체크라고 있어요. 월소득 체크. 보여요? 월소득 체크?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요새 생명보험사에 환급률 많이 주는 상품들 있잖아요. 가입하고 나서 7년 지나면 100% 환급률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10년 지나면은 뭐 125% 환급률 주고. 그러니까 너 어디 가서 쓸데없이 돈 낭비하지 말고 이거 가입해놓고 돈이라도 좀 모아 해가지고 막 단기납종식 가입시키고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 상품이 기본적으로 뭐야 원래? 사망보험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걸 막 저축성으로 판매하는 건데 사실 잘못됐지. 근데 뭐 고객이 워낙 이제 돈을 못 모으니까 강제성으로 그냥 너 이거라도 가입해가지고 돈 모아 이렇게 이제 하면서 가입을 시키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또 웃긴 게 20대 우리 여기 20대 많죠. 20대 분들이나 이제 뭐 30대 초반인 사람들이 이 사망보험금 단기납 종신을 너무 많이 때려 넣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 원짜리를 넣잖아. 그러면 보험사에서 재정질의서라는 걸 받아오라 그래. 재정질의서. 뭐냐면 소득에 너무 과하게 종신보험을 가입했다라고 하면서 재정질의서라는 걸 받아오라 그래. 그래서 그 재정질의서를 받아오지 못하거나 소득에 너무 과하게 그걸 가입시켜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받아와도 다시 보험사에서 반송시켜버려요. 그럼 철회가 돼버려. 네, 그런 경우도 간혹 있더라. 그래서 월소득도 체크를 하더라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보면 그러니까 표준체 질문서는 총 그러니까 뭘 물어봐? 5개를 물어봐요. 3, 1, 5. 3개월 이내에 뭐 의사로부터 뭐 진단, 소견, 뭐 투약,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입원, 수술 뭐 이런 것들 물어보고 3개월 이내에 마약, 그 다음에 혈압강화제, 신경안정제, 수면제 이런 것들 1년 이내 뭐 저기 추가검사, 재검사, 그 다음에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계속해서 30일 이상 투약, 계속해서 7일 이상 투약, 입원, 7일 이상 치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년 이내에 10대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라 해서 총 5개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간편 상품들 있죠. 간편 상품들은 총 보통 3개를 물어봐요. 3개를 물어봐. 자, 여기 좀 볼게 앞에. 이제 간편 상품은 3가지를 물어보는데 자, 1번 여기는 무조건 통일이야. 그래서 외워도 돼. 여러분들이. 1번 3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재검, 소견, 질병, 정, 진단, 의심소견, 질병 의심소견 해서 총 이렇게 해서 하나를 물어봅니다. 1번 질문은 무조건 통일이야. 유병자 상품은. 네. 거기 그렇게 써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2번 질문 있죠? 2번 질문은 어떻게 되냐면 자, N년이라고 써놨잖아요. 제가 N년이네. 자, 이게 뭐냐면요. 입원 수술을 아예 안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1년 이내 입원 수술 물어보는 것도 있고 2년 이내 입원 수술 3년, 4년, 5년 그 다음에 6년, 7년, 8년 그 다음에 10년 9년은 없어요.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10 이렇게 해가지고 입원 수술을 물어보는 플랜이 년마다 있습니다. 년마다 있어요. 문행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N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있죠. 요걸 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는 뭐냐면 가운데는 N년 이내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해서 그냥 입원이랑 수술을 물어본다. 그 다음에 마지막 N년은 뭐냐면 N년 이내에 중대질병. 근데 이 N년 이내는 어떻게 들어가냐? 1,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5, 그 다음에 5 다음에 바로 10으로 넘어가요.
135, 10으로 넘어가.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있는데 이런 상품들로 인해서 막 조합을 해.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질문을 한번 해볼게. 3, 1, 5가 있고 3, 5, 5가 있으면 지금 개념적으로 뭔지 이해가 됐어요? 여긴 뭐 물어보겠어? 3개월 이내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재검 소견, 그 다음에 고통스러우면 그냥 자도 돼.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재검 소견, 질병 확정 진단, 질병 의심 소견, 이걸 물어보겠죠. 그쵸?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건 뭐 물어본다고? 1년 이내 입원 수술. 그치? 그 다음에 이건 뭐 물어본다고? 5년 이내 중대 질병을 물어본다고. 이렇게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질문. 이게 비쌀까? 이게 비쌀까? 어떤 게 더 비쌀까? 네? 315가 비싸다. 355가 비싸다. 315가 비싸지.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얘는 입원 수술을 2년 지난 거, 1년 지난 거는 고지를 할 필요가 있어, 없어? 없죠. 어떤 게 더 가입하기가 쉬워? 이게 더 가입하기가 쉽죠? 얘는 5년을 보죠, 지금 입원 수술을. 그래서 이게 더 보험료가 비싼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네, 그래서 이게 325, 335, 345 가면 갈수록 보험료가 비싸진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런데 내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팁을 하나 알려줄게요. 고객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3년 전에 이걸 가입해놨어. 3년 전에. 근데 고객이랑 막 대화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자, 요거부터 물어볼게. 이거 지금 간편 상품이죠. 간편 누가 가입한다고? 유병력자들이 젊을까 나이가 많을까? 나이가 많겠죠. 그럼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험 가입을 할 때 갱신형으로 가입을 할까? 비갱신형으로 많이 가입을 할까?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보험료를 가입할 때 갱신으로 많이 가입을 하겠죠. 왜? 비갱신으로 가입하면 보험료가 비싸니까 갱신으로 많이 가입을 하겠죠. 근데 그 갱신 상품은 보험료를 언제까지 내야 돼요? 죽을 때까지. 그쵸? 상품이 끝날 때까지. 만기가 100세면 100세까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년 갱신으로 상품을 가입했다. 그럼 언제? 20년 갱신마다 해가지고 100세까지 보험료 내야 되잖아요. 내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내가 고객을 만났는데 나이가 60세야. 근데 3년 전에 315로 가입했대. 플랜을 봤더니 이게 갱신형이야. 보험료 언제까지 내야 돼? 만기까지. 죽을 때까지 내야 된다니까? 그쵸?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거를 3년 전에 가입했어. 근데 내가 이 사람이랑 상담을 하다 보니까 근 3년 이내에 병원을 간 적이 없어. 입원 수술을 한 적이 없어. 그러면 이 똑같은 상품을 예를 들어서 335로 바꿔주면 보험료가 싸질까요? 비싸질까요? 싸지겠죠?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그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잖아. 근데 똑같은 갱신형 상품인데 그냥 질문서만 이거여서 이걸로 가입을 하니까, 왜냐면 여기 안 걸리잖아. 지금 그동안 입원 수술이 없었으니까. 그러면 고객이 보험료가 싸지겠죠? 그쵸? 그럼 이거 해제하고 이걸 갈아탈 수 있는 명분이 있죠? 예, 이렇게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유병자는.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질문서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거야. 질문서만 좀 좋은 걸로 바꿔주니까 고객이 보험료가 싸지네. 근데 이렇게 해도 괜찮은 게 왜 그래? 상품 뭘로 가입했다고? 아까 플랜을? 간편인데 뭘로 가입했다고? 갱신형으로 가입했잖아. 어차피 보험료 죽을 때까지 내야 되잖아. 자, 그럼 비율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 보세요. 우리가 정수기를 쓰는데 5만원 주고 렌탈을 정수기를 써. 근데 이거 물 맨날 이거 20kg짜리 와가지고 맨날 이거 뚜껑 벗기 이렇게 엎어야 돼. 여러분들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근데 이거를 어떤 이제 정수기 컨설턴트가 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는 거야. 고객님, 이거 10,000원만 더 내면은 얼음 정수기로 바꿀 수 있는데, 고객님 물 엎으실 필요 없이 제가 와가지고 필터 관리만 해드리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10,000원 더 내고 바꾸겠어, 안 바꾸겠어? 바꾸겠죠? 왜? 기능이 좋잖아. 여러분들 허리 안 아프고. 그러면 여러분들 유병자 질문서 컨설팅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 사람이 그 사이에 나이가 좀 들었을 수도 있지. 근데 나이가 들면 보험료가 올라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질문서를 통해서 보험료가 싸지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담보를 더 넣어주거나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이런 컨설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컨설팅을 요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팁이 들어갑니다. 이제 이런 걸 했더니 또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요. 보험사 설계사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돈을 벌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고객님한테 315를 가입시켜. 그 다음에 내년도에 또 전화를 해. 갈 데가 없으니까. 고객님 보험 해제하시죠. 병력 입원 수술 없었으니까 315로 갈아태워줄게요. 또 갈아태워. 자, 그 다음에 다음 연도에 또 전화를 해. 고객님 보험 해제하시죠. 335로 갈아태워. 자, 이렇게 되면은 고객 입장에서 보험료가 싸지긴 하겠지만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보험은 새로 가입할 때 무슨 기간이라는 게 존재해요.
면책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죠. 그러면 지금 새로 가입할 때마다 어떻게 돼? 그렇지. 면책 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1년 내에 수술하면 50% 지급한다 이런 특약이 있단 말이야. 보험금을. 그럼 이 감액 기간도 다시 시작되겠죠. 그러니까 고객 입장에서 또 불리할 수도 있지. 좀 리스크가 좀 있고. 그래서 보험사에서 왜 또 보험사는 또 이런 머리를 썼냐. 보험사에서 짜증이 나는 거야. 왜냐면 우리 설계사들이 315로 가입시켰다가 해지하고 325로 가입시키면 수당을 올해 내보내고 내년도에 수당을 또 내보내야 되고 해지하고 또 가입시키면 수당을 또 내보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보험사에서 머리를 쓴 거예요. 어떻게 머리를 썼냐. 315로 가입을 시켰는데 고객이 1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전환이 돼. 해지하고 가입을 안 해도 보험료가 떨어져. 그 다음에 또 입원 수술이 없어? 그럼 335로 전환이 돼. 보험료가 또 떨어져. 이런 상품이 있어요. 어디 있냐? 손해보험사에 어지간한 데 다 있어요. 어디 있냐면 정확하게는 DB손해보험, 그 다음에 하나손해보험, 그 다음에 현대해상도 되긴 되는데 이제 많진 않고, 그 다음에 저기 롯데손해보험, 그 다음에 몇 군데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사 중에서는 동양생명, 그 다음에 하나생명, 이런 상품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고객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봐봐요. 또 여러분들 또 컨설팅 할 수 있는 거 요소 하나 알려줄게요. 봐봐요. 315를 가입을 했는데 고객을 딱 만났어. 315로 다 봤더니 이제 질문서 315인 거야. 근데 고객이 이 315 상품이 이제 보험료가 입원 수술이 없으면 할인이 안 되는 상품을 가입을 해놨어. 그럼 또 뭐라고 하면 돼 고객한테? 고객님, 이거는 매년 입원 수술 없으면 할인 안 되는 상품으로 가입하셨네요. 제가 입원 수술이 없을 때마다 보험료가 할인이 되는 상품으로 가입시켜드릴게요 하면은 이거를 또 정리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죠.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해돼요? 이게 지금 다 컨설팅 요소인 거야.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다니까. 지금 유병자 상품 이 질문서를 잘 이해를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업활동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고객들이 이제 탁 보장문서 하려고 봤더니 보장문서 한 6개월 전에 받았어. 그때 보험 다 갈아탔어요. 여러분들 이제 치고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치고 들어가려고 그러면 연금이랑 종신보험이랑 이런 걸로 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재보험 운전자 이런 걸로 치고 들어가야 되는데, 또 문제는 뭐냐면 고객이 연금이랑 종신보험 추가 납입할 여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그럼 결국엔 건강보험 한도 내에서 컨설팅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게, 우리 보험계약 프로세스에서 뭐라 그랬어? 보험영업의 최종 목표가 뭐라 그랬어? 네? 기억도 안 나지? 어제 얘기했는데. 네? 완판이야. 보험계약 체결이잖아. 계약 체결이 여러분들 보험영업 프로세스 최종 목표니까 실제로 자격과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여러분들 계약 체결해야지 수당이 떨어지고 이 일을 오래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뭔가 요소를 만들어내야 돼 자꾸.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질문서를 좀 이해를 잘 해야 된다고. 뭔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몇 시에요? 59분. 50분. 그거 기가 막히네. 자, 우리 그러면 제가 엑셀 자료를 하나 줬을 거야. 아주 깨알같이 써있는. 자, 예를 들면은 자, DB손해보험에 보면 315 오른쪽에 가면은 305 오른쪽에 가면 남아권이라고 있어. 남아권. DB손해보험에 남아권 보여요? 남아권? 네. 남아권? 이게 이제 나에게 맞춘 건강보험인데, 얘가 이제 가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 입원 수술이 없으면 계속 보험료가 다운이 되는 상품이야. 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또 여러분들 이게 예를 들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우리 치미 팀장님한테 보험 가입을 시켰어요. 근데 우리 치미 팀장님한테 보험 가입을 딱 시키고 나서 내가 그냥 치미 팀장님을 영원히 볼 일이 없으면은 나는 이 사람은 나한테 없는 사람이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보험 영업을 잘 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항상 갈 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 사람이랑 나랑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만들어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지만 여기 위에 있는 여자 팀장님들 있죠. 우리 이제 조금 나이 많으신 누나들 있잖아요. 언니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명절 때 싼 거라도 상관없으니까 명절 선물을 팍 준비를 해. 그 다음에 실제로 가까운 데는 자기들이 돌아. 그럼 또 돌면 무슨 일이 생긴지 알아요? 그거 들고 돌면 포개가 들어와요. 이게 진짜로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명절 때 여러분들 막 지금 택배 보내고 뭐하고 하는 게 그게 다 소개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상품들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요, 이거를 고객이 못해. 보험료 다운을 여러분들의 손이 한 번씩 꼭 가야 돼. 그래서 그러면 고객이랑 또 어떻게 돼? 연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기잖아요. 그럼 연락을 하다가 그럼 고객님 또 한번 봐드릴게요 하면서 추가 가입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소개의 기회가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요,
보험가입을 애초에 시킬 때부터 고객한테 인식을 어떻게 시켜야 되냐면 당신 지금 이거 가입하는 거에서 나랑 관계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인식을 시켜야 돼. 그러면 고객이 보험 가입하고 나서 나랑 다시 한번 만나고 자주 이렇게 만나야 되는 때는 언제일까? 그렇지. 첫 번째, 보험금 청구할 때. 또 뭐가 있을까? 자, 우리 팀장님 몇 살이에요? 22살인 우리 팀장님을 내가 보험 가입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한테 가입시키고 나서 이 팀장님하고 또 만나야 될 기회가 보험금 청구할 때하고 또 언제가 생길까? 증권 전달할 때 또.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죠? 우리 팀장님한테 내가 고객님 가입하신 지 90일 지났어요. 이제 암 진단비 면책 기간 끝났으니까 이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면서 접촉 기회가 한 번 더 있겠죠. 그쵸? 아니 고객이랑 이런 접촉 기회를 계속 찾아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팀장님이 또 가입을 하고 나서 1년이 지났어. 그러면 수술비가 원래 1년 안쪽으로 보장받을 땐 50% 들어갔잖아요. 그럼 이제 1년 지났으니까 100% 보장받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접촉 기회가 한 번 더 생기네. 그쵸? 그 다음에 또 언제 있을까? 우리 팀장님이 결혼을 해. 그럼 배우자 보험도 봐줘야겠죠. 그 다음에 자녀가 생겼어. 자녀 보험도 봐줘야 되겠죠. 부모님 보험도 봐줘야 되겠죠. 자,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당신의 인생에 대소사가 있을 때 나하고 자꾸 만나야 된다는 거 인지를 시켜줘야 된다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 6개월하고 끝나고 그냥 지인 팔아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시장을 확대시켜 나가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젊으니까 어떤 식으로도 얘기했으면 좋겠냐면 고객님 보험 가입하시고 나서 리뷰 미팅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뭐냐면요. 고객님 저하고 최소 1년에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만나서 고객님의 어떤 신상과 질병과 상해나 가족사항이나 이런 어떤 것들의 대소사의 변경이 있는지 그리고 그 내용들을 보험에 반영시킬 것은 없는지 꼭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하고 만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가입을 시키면 여러분들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 약속이 잡히잖아. 내년에 방문 약속이 잡히잖아 지금. 올해 내가 계약 체결을 하면서. 그러면 내가 지금 영업 활동을 하면서 내년에 방문 약속이 잡히니까 내년에 소개받을 것과 그 다음에 이 사람들 약속 잡을 것과 이런 것들을 달력을 여러분들 그래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은 달력을 또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달력을 2년치 써. 왜냐면 내년 거까지 같이 관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나요? 이게 지금 다 여러분들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여러분들 이게 오랫동안 이어나갈 수 있고 영업을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동차는 올해 바꾸고 나서 내년에 바꾸는 사람들 드물잖아요.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고 나서도 대소사가 생기고 자꾸 막 신상의 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자꾸 그걸 반영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보여드린 게 뭐냐면 각 손해보험사별 생명보험사는 내가 안 써놨어요. 생명보험사도 있는데 지금 이게 최신화된 자료는 아니에요. 최신화된 자료는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자, 봐봐요. 고객이 3년 6개월 전에 암에 걸렸대요. 그러면 이 고객한테 가입시킬 수 있는 최선의 상품을 지금 한번 찾아보세요. 퀴즈야, 퀴즈. 한 군데밖에 없어. 3년 6개월 전에 암에 걸렸어. 지금 그 6대 질병이라고 써있는 거 있죠. 6대 질병. 그게 뭐냐면 암,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판막증, 간경화. 그것을 6대 질병이라고 하고 이 6대 질병에 대한 내용은 아래 써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었잖아 우리가. 앞에는 3이고 여기는 N이고 여기는 N이잖아. 근데 지금 여기에 N년 안에 지금 중대질병이 지금 걸리잖아. 근데 그게 안 걸리는 상품이 하나 있다고. 하나 한번 찾아보자고. 지금 퀴즈야, 퀴즈. 농협. 농협? 어디요? 굿패스요. 오, 그렇지. 농협 투패스 초간편 있죠? 지금 보여요? 농협 투패스 초간편 보여요? 예. 거기 보면은 지금 뭐 물어봐? 3개월 내에 입원 수술 재검수 겸 물어보고 1년 이내에 입원 수술 물어보죠. 지금 5년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죠? 그럼 가입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어. 찾아봐요. 한 개요? 네, 한 개 있어, 한 개.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자, 그러면 이렇게 팁을 줄게요. 335 라인에서 찾아보세요. 335 라인. 하나. 하나? 하나 왜? 333. 그렇지. 그렇죠. 네. 지금 보여요? 하나 333 보여요? 거기 지금 몇 년 이내만 물어봐. 3년. 맨 마지막 3년 이내만 물어보죠. 그러면 지금 이거 걸려, 안 걸려? 안 걸리죠? 그럼 투패스보다 보험료가 이게 쌀까, 안 쌀까? 싸겠지. 왜? 더 많이 물어보잖아. 이해돼요? 근데 하나 건 없어졌어요, 지금. 현대에서? 그렇지. 현대해상에 있어요. 유일하게 현대해상만 지금 333이 있어요, 지금. 지금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이게 최신화된 자료는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이런 거지. 고객을 만났는데 쫙 얘기하다 보니까 자 봐봐요. 고객이 2년 6개월 전에 암에 걸렸대. 그럼 333도 가입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죠. 그럼 어디로 가야 돼? 3일 라인으로 가야 되겠죠. 뭔 얘기인지 이해돼요? 그런 식으로 찾는 거야 이게. 조금 느낌이 와요 이제? 그러면 이제 아니 왜냐면 고객이 암에 걸렸잖아요. 그럼 표준치 상품 어차피 가입 못해. 다 거절 떨어져요. 그럼 이제 유병자 상품에서 뭐가 가입한지 이 지도를 보고 찾는 거지 이제.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질문서 잘 안 찾아봐가지고 만약에 농협에 3일로 가입시켰어. 3년 6개월 전에 암에 걸린 사람을. 그럼 여러분들 잘 가입시킨 거 아닌 거야? 아니지. 왜냐면 333 상품 가입시킬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걸로 가입시킬 수 있었잖아요. 그럼 담보 더 넣어줄 수 있잖아. 보험료가 더 싸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 유병자 질문서를 잘 찾아서 가입시켜주면은 훨씬 더 좋은 컨설팅도 가능하고 이제 가입도 잘 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보험 가입이 돼 있대 막 아씨 돼 있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로. 예를 들면 막 이런 거야. 이 사람이 건강보험을 종합보험을 가입했어요. 근데 한 2년 전에 가입했대요. 근데 이제 그냥 표준치로 가입했더라고. 그럼 이제 고객이랑 막 이 상품에 대해서 막 토론을 하고 이제 상담을 하고 진공까지 확인해 보다 보니까 자궁 쪽에 전기관 부담보가 걸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고객님한테 뭐라고 피티할 수 있겠어? 고객님, 암은 걱정되지 않으세요? 암은 간편적으로 하시면은 이거 부담보 없이 가입할 수 있고 보장도 그냥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컨설팅해? 기존에 있던 보험에서 암담보 삭제하고 그냥 암보험을 새로 가입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놔둔 상태에서 암보험을 새로 가입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컨설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걸 조금만 공부를 잘하면 이제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도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게 생긴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공부를 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만 찾아다녀야 되는지 알아? 보험 없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드릴까요? 보험 없는 사람들이 잘 가입할까? 아니면 보험 가입되는 사람들이 자주 가입할까? 있는 사람. 보험 없는 사람들 가입시키는 게 훨씬 어려워요. 보험이 하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더 가입시키는 게 훨씬 더 쉬워. 보험 없는 애들은 막 보험 가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그럼 막 무슨 일 생기는 줄 알고 자꾸 막 이렇게 도망쳐요. 근데 그런 애들도 20대 후반, 30대 초반 넘어가고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주변에서 죽는 사람들도 생기고 다치고 병 걸리고 이런 사람들도 생기기 때문에 보험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자, 질문서 교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